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청소년 신체화 장애에 대한 영상이 지난주에 나간 이후에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 신체화 장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히 공감이 많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체화 장애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청소년 신체화 장애 환자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 신체화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밝혔지만 스트레스나 학업 부담, 가족 문제, 친구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서 신체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청소년 신체화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시대의 금쪽이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의 금쪽이들의 신체화 장애를 어떻게 치료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분노의 표현 방식과 신체화 장애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병이 되기도 하고 병이 안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보고되기로는 이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화 장애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체화 장애 증상 외에도 강박증,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신의학적인 소견도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요, 분노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않고 억압하고 이렇게 눌러놓는 경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감정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자율신경계를 교란해서 원인 없는 통증,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 검사상 이상이 없는 내과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결론이죠.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있는 그대로 폭발하듯이 표현해버리는 것도 문제고요. 또 그 반대로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계속 삭히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분노 표현 방식을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또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법을 아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이 중장년층이 돼서도 이 분노 표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미숙하면 만성적이고 심각한 신체화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뭐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일단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감정일기를 쓰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요. 일기를 통해서 현재의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분노나 스트레스 원인을 스스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건설적인 방법인데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분노를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을 할 때 너로 시작하는 문장은 피하고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너 때문에 화났다 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상대의 방어를 줄이고 내 감정을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게 신체 증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체 활동은요,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그 신체화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이 신체 활동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함께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신체 활동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이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걷는 거 먼저 하실 것, 아니면 명상이나 심호흡 이런 것도 훌륭한 활동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이 청소년 신체화장애 환자들한테 햇볕 광합성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걸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화장애 청소년들 진찰을 해보면요, 상열하한, 그러니까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운 상태로 기와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균형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불안이 상체에 열을 올리고요, 하체는 차갑게 만들고, 또 불규칙한 식사나 가공식품, 맵고 짠 음식, 찬 음식 섭취, 운동 부족, 이런 나쁜 식습관으로 얼굴은 붉어지고, 또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이런 것이 생기고요. 반대로 발은 차가워지고 무릎과 다리는 통증이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배변이 나빠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극도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의 치료는 기와 혈의 순환을 도와서 상체의 열은 내리고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수승화강을 돕는 약침과 한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튼튼하게 해서 깨어진 우리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을 회복하는 치료도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해서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오늘은 신체화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분노와 억압이 원인이라는 거. 두 번째, 이 분노 표현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 건강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 건강하게 신체 증상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신체화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정희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